안녕하십니까. 에이블 대표 이시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중국자 가정 4탄이네요. 우리가 이제는 엄마들한테 에이블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 엄마들한테 제대로 된 상품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블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엄마들한테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그 너무 많은 걸 제대로 보여줘야죠. 가치 있게. 아니면 엄마들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이블 프로그램들을 엄마한테 어떻게 가치 있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일단 타이밍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엄마한테 뭐부터 보여줄까요? 저희가 에이블 중국 과정에서 그 과제 혁신에 대한 걸 제가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과제하는 방법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과제하는 방법만 바꿔주시더라도 일단 엄마가 아무것도 안 봐도 프리노트만 보게 돼도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맨 처음에 어필을 하셔야 될 건 우리는 과제 방법부터 완전히 다른 학원이야 라는 거 어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노트까지 2차 프리까지 맞은 문제 점검까지 명확하게 룰에 의해서 프리노트가 사용되는 것들 꼭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에이블 프리노트 늘 대표님 말씀하시면 디자인도 이쁘죠. 근데 여기 내용마저도 알차게 차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엄마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더더욱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엄마한테 어필해야 될 포인트. 평소 때는 이제 프리노트는 엄마가 검사하고 싶으면 마음껏 검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사할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어필을 해야 될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탐구 활동지들입니다. 이런 뭐 트레이닝 키트부터 여러 가지 탐구 활동지들, 개념 탐구, 과제 탐구, 오답 탐구, 뭐 아니면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런 3레이어드 탐구 활동지, 오답 탐구 이런 모든 탐구 활동지들 있잖아요. 이런 탐구 활동지들이 실제 엄마한테 두 달 만에 한 번씩 가서 보고서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탐구 활동지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필요한데 사진을 찍어서 다시 말하면 탐구 활동지 하다가 필요하면 이제 이런 에이블 페이퍼를 붙이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활동지로 했다라는 사진을 찍어서 꼭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개별 밴드로 엄마한테 보내주시면 좋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과제를 할 때도 그 다음에 탐구 활동지를 할 때도 쉽게 말하면 다른 학원에서 쉽게 이런 룰에 의해서 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내용들은 평소에 학원에 룰을 만들어 두세요. 아, 내가 지금 학습력 점검을 하다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에이블 페이퍼를 붙여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에이블 페이퍼를 붙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에이블 페이퍼를 붙인 문제들은 다 사진으로 좀 찍어두세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탐구활동지 새롭게 교재 말고도 따르게 하는 우리가 아이를 더 사고시키기 위해서 했던 탐구활동지는 다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그 사진으로 찍어놓은 건 단톡방이든 아니면 학원 뭐 어디 뭐라 그래야죠? 공용 폴더든 어디다 올려놓고요. 필요한 것들은 검수해서 상담 실장님이든 뭐 알바든 해서 엄마 개별밴드에 전송을 시켜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룰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들이 학습이력 점검할 때 아이한테 반드시 뭐 알려주거나 그럼 내가 꼼꼼하게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우수한 내용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아이들마다. 그 다음에 탐구활동지 사용한 건 무조건 아이들 완료되면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완료된 것들은 뭐 서술형 페이퍼나 탐구활동지나 트레이닝 키트는 다 내게 돼 있어요. A 보고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을 한 명을 지정을 하고 항상 이 파일들을 보관할 때 파일에 넣기 전에 우수한 것들은 사진을 찍어놔서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고 또는 엄마 밴드에 직접 전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엄마한테 밴드로 직접 전송이 되면 좋습니다. 시스템은 선생님한테 너무 과부하 걸릴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다 줄 필요 없어요. 사실 선생님 티칭하는 거가 메인이면 되고요. 실제 엄마한테 개별밴드 관리하는 거면 뭘 보내야 되는지 명확하게 결정을 하시면 누구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 한 명만 딱 써도 그런 것들은 쫙 정리해서 파일에 넣어놓고 필요한 거 사진을 찍어서 엄마 밴드에 바로 전송해주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으면 엄마가 평소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관리를 받는다고 느끼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블은 그것 말고 학습 결과에 대한 거는 어플로 다 1일 성적표가 갑니다. 그 다음에 진도에 대한 것도 다 가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열어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적극 활용하고 싶으시면 매 주마다 주간 안전학습은 진도는 꼭 하세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번 주에 이 아이가 지금 진도가 2블럭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제 어플에서 진도 확인을 해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2블럭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것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돈 받고 하셔도 돼요. 왜? 아이 잘못 때문에 진도가 늦어진 거면. 그리고 어머니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저랑 이러이런 약속해서 3-1을 2달 동안 나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이 약속된 진도보다 늦어진 상태니 보충을 할지 아니면 진도를 늦출지 결정을 하시죠.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고 꼼꼼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왜 이렇게 진도가 늦어요? 뭐 이런 실망을 하는 일들이 사실 없어진다라는 거. 이런 관리들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은 등급 유지를 적어도 한 번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 유지 성적표를 뽑으셔야 돼요. 엄마들 입장에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실제 2달에 한 번은 아이의 성취도가 학교 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등급 유지는 2달에 한 번은 반드시 보시고, 등급 유지의 위 내용에 이 시험이 실제 학교 시험보다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B만 나와도 통과 점수를 주셔도 됩니다. B만 나와도.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2달에 한 번 이 등급 유지를 보세요. 제가 PT 화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등급 유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시험지를 오프라인상으로 다운을 받아서 아이한테 보게 하고요. 실제 시험 출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줄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은 저희 교육 영상 링크에 다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등급 유지 테스트 교육 영상 링크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등급 유지 출제가 되면 아이 창에 저렇게 뜨게 되어 있고요. 그럼 아이는 오프라인상으로 본 시험을 응시하기 버튼을 눌러서 응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성적표는 자동으로 나오고 어플 발송도 이렇게 자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B 이상일 때가 통과고요. B 아래쪽은 불통이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재시험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의 등급 유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등급 유지는 어플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어플 안에는 1일 성적표도 볼 수 있고요. 보이시는 대로 등급 유지 성적도 볼 수 있고 수업 보고서도 볼 수 있죠. 간단하게 1일 성적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아시죠? 이 내용도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교육 영상 링크에 어플 항목이 있으니까 꼭 보시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성적표 안에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진도 격차가 있어요. 이렇게 2블럭 느림이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엄마한테 안내를 하고 보충 일정을 잡으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어플을 통해서 이제 등급유지 성적표부터 보고서까지 쭉 볼 수 있다라는 거 뭐 아시겠죠? 이 보고서도 실제 제가 출력해놓은 게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보고서가 원래 그냥 A4를 출력하면 이런 디자인으로는 안 나와요. 이런 메터지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동구매로 구매를 하시고, 이 디자인을 저희가 자료실에도 올려놨어요. 직접 제작하셔도 되는데 아마 공동구매가 쌀 겁니다. 공동구매로 구매를 하시면 요 종이에 출력을 하면 이런 식의 형태로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실제 장수로 따지면 뭐 보세요. 맨 처음에는 통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렉처에 대한 점수 통계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점수 통계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코멘트 정리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5-6장 페이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뽑으실 때도 어떻게 하시면 좋냐? 기간은 한 2달 정도 잡으시면 좋아요. 원장님이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뽑으실 수 있는데 2달 정도로 잡아야 내용이 알차고 이쁘게 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보고서들 2달에 한 번은 이렇게 묶어서 엄마한테 A 보고서로 보여줄 겁니다. 이런 거 묶어두시고요. 아까 말한 여기에다가 뭐 또 보여주면 좋다고요? 등급 유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보고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묶어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이런 탐구 활동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묶어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렇게 묶어줘도 이미 충분히 보고서 형태가 됩니다. 열제본으로 해서 표지 딱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충분히 보고서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하면 수학 면접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술형 첨삭한, 그러니까 학습 이력 점검에서 서술형 첨삭이 된 서술형 페이퍼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충분하게 넣어주시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꼼꼼한 관리가 됐다라는 걸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관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들은 PT를 잠깐 볼게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좀 넘겨볼게요. 그렇게 만드는 보고서들은 두 달에 한 번 이제 이게 서류가 되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해주시면 좋아요. 실제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들의 평가는 어떤지 서류 평가를 면접을 보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 내용들 중에 아이한테 물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물어봐서 발표력 정밀 평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물어보는 거는 개념 탐구 활동지나 과제 탐구 활동지 트레이닝 키트 문제가 있는 것들에서 서류 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서 문제를 물어보면 아이한테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 통해서 과정 인증을 시켜줄 건지 수료를 시켜줄 건지 유급을 시켜줄 건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학 면접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사항을 또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것도 저희가 교육 영상 링크에서 정확하게 찍어놨으니까 그걸 참고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면접 보고서까지 만들어지면 사실 A부에는 이렇게 받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도 많이 받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 달에 한 번은 굉장히 알차게 보고서 형태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차게 만들어진 이런 보고서들은 여기 이제 면접 보고서까지 있어요. 이런 보고서들 알차게 만들어진 이런 보고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엄마한테 가치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두 달에 한 번은 엄마를 부르세요. 물론 안 오는 엄마도 있죠. 그러면 학원에 이쁜 파일에다가 철을 해놨다가 엄마 오시면 돈 내러 왔을 때 보여주시고요. 웬만하면 두 달에 한 번 엄마를 부르셔서 실제 이런 가치 있는 보고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다 보여주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재원한 다음에 두 달째 됐을 때는 꼭 부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두 달, 네 달, 여섯 달 돼서 이제 넘어가는 엄마들은 이제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안 하실 텐데 첫 두 달은 반드시 불러서 엄마한테 안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학원이 굉장히 다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날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4부터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부모님들에 대한 피드백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는 중급자 과정 4탄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는 고급자 과정들은 저희가 뭐 토론에 대한 거, 비교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원 시간표 짜는 것들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교육도 챙겨서 꼭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